잘 지내고 계시죠? 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어색합니다. 또 못 뵙게 돼서 아쉬운 면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극복되리라고 보고요. 다들 몸 관리 잘 하셔서 조만간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될그 부분은 바로 이제 감정 평가론입니다. 사실 이제 뭐 감정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공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이제 제가 만약 한다고 하면 사실 뭐 그 부지를 감정 평가를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원하는 곳에 가서 뭐 그쪽에 부동산에 좀 알아봐서 가격이 적당하면 그 소유자랑 같이 어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사실 뭐 감정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익 사업에서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분들의 그 뭐 1000명, 500명 뭐 이런 분들의 그 원하는 그러한 가격들을 일일이 뭐다 원하는 가격을 주고 또 제시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취득한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대규모 또 아니면 어떤 개발 사업에서는 제3자가 이 가격이 그 취득해야 되는 그러한 가격이 뭐 얼마다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원하는 분들은 서로 취득을 하고, 원하지 뭐 안 하는 분, 원치 않는 분들은 뭐 강제 취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환지라든가 뭐 이러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러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가격 제시를 해주는 거, 이것이 사실상 감정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가 뭐 처음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취득을 해서 개발을 조성을 한 토지들의 가격, 그것도 그 토지 가격이 어디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발된 그 토지들의 가격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격이 얼마다 라고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개발되고 난 이후의 가격, 그리고 내가 취득을 해야 되는 이 가격,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산정이 된 다음에 이제 개발해서 어떤 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학기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면 사실상은 그것도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거잖아요. 얼마다라고 건데,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가격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공시지가가 거래 가격, 정당한 거래 가격이다라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지금 뭐 공시지가가 일반적인 거래 가격의 7, 80%까지 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공시지가가 그 정당한 정상적인 그런 거래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격의 구분을 보면 일단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래 금액. 이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예를 들어 매도자가 110원, 매수자가
90원 뭐 이렇게 하지만 서로 협상을 해서 뭐 100원 네, 이게 되는 거래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거래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인근 사람들은 거기가 100원에 거래됐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저 사람 토지보다 내가 더 좋으니까 나는 110원 네? 매도를 하겠다라고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알려주죠. 하게 되죠.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는 90원 뭐 또 80원 이러한 그 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거래가 되지 않은 그런 호가인 것이죠. 그래 매도자가 뭐 110원, 120원, 매수자는 뭐 90원, 80원 뭐 이러한 가격들이 이제 시세가 호가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래 가격이나 이런 호가, 즉 시세 이런 부분들은 그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가격이에요. 즉 매도자는 더 높게 팔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더 낮게 팔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을 만약 한다고 하면 뭐 소유자가 뭐 500명, 1000명이다 이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토지마다 소유자마다 받고자 하는 가격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하게 요구하는 이런 개발에 요구하는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는 공익사업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격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당사자가 아닌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가격 조사를 해서 즉 거래된 가격 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호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내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이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익사업에서 이제 가격 제시도 하고 또 뭐 원하면 협의, 원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공익사업을 한다면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얼마에 취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원가를 사업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정당한 얼마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제3자인 감정평가사들이 참여를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자 감정평가 가격은 그 얼마에 그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그러한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가격을 가지고 공익사업, 개발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가 그러한 공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그래서 개발사업에서는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사들은 이러한 공정한 가격, 감정 가격을 할 때 뭐 항상 일치된 가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평가된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보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내 토지를 맡기고서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격에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즉 안정성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 회수성에 주안을 둔다고 하면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담보평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80 내지 90%로 평가가 됩니다. 왜? 안정성이 더 우선이니까요. 반면에 그러면 경매평가, 경매평가 같은 경우는 내 토지가 내가 어떤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공개시장에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의 평가를 커능하면 낮게 시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높게 평가하는 거죠. 높게 평가를 해줘서 경매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해도 그러면 다시 10% 20%뭐 이런 식으로 다운돼서 다시 경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매 평가는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을 해요.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 그러한 평가의 방법은 바로 이제 이 그 공용 수용의 평가 그리고 도시 정비에 대한 평가 이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공용 수용 평가는 이런 거죠. 대부분 일정한 사업지구가 공익사업지구에 있을 때 이것을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협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라는 절차에 이거해서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 토지의 정상적인 가치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강제로 박탈을 해오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공용 수용 평가는 평가 절차라든가 평가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령에 세세하게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수용이 그 가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격을 그 사람의 재산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 기준을 지켜서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평가 목적이 다르죠. 이 다 다르고요. 특히 도시정비법 우리도 이제 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내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재산의 일부를 출연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나 새로이 조성되는 아파트, 즉 분양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재산의 조합원들 간에 얼마를 출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간의 상호의 그러한 그 비율을 결정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뭐 기준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규정은 다 돼 있지만 그런 기준이 조금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들 간의 상대적인 균형만 유지된다면 그렇게 뭐 취소가 되거나 또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용 수용 방식과 또 환지, 환권 이런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기법, 기준일 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담보평가, 경매평가는 더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준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공용 수용 방식의 평가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토지 보상 감정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왜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현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도 그 보상 가격에 불만을 붓고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가격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전국적인 데모도 많고요. 또 어떤 심지어는 이제 뭐 인명사고까지도 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시지가 평가, 공용수용 평가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보고 또 그 조합원 간의 권리 부분은 이러한 그 공용 환권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러한 개별법에 들어가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평가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뭐 이제 앞으로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에서 이제 뭐 또 계속 거듭돼서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원칙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이제 세 가지 원칙은 원가 방식, 또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원가 방식은 원가를 기초로 한 거고요. 비교 방식은 거래된 사례 이걸 가지고 한 것이고요. 또 수입 방식은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상업용도의 그 부동산 이런 경우는 그 상업용도의 수익을 매달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 공용 수용 방식에서 뭐 영업 보상이라든가 어업권, 광업권 이런 평가에서 이런 이 수입 방식을 적용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들이 다 앞으로 쓰이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원가 방식은 우리가 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타이어, 뭐 본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조달하는 이 원가를 모두 조합을 하고 그 원가가 예를 들어 100원이면 그 자동차는 매년 똑같은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이제 1년에 10만 원씩 감가가 된다고 치면 만약에 모두 재조달했을 때 100만 원짜리의 정상적인 가격이 3년이 지났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30만 원이 감가된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0만 원이 그 원가 방식에 의한 그러한 평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비교 방식은 그 중고차들, 그 3년 된 자동차의 그 중고차들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그 자동차의 중고 가격이 예를 들어 75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3년 된. 그렇다면 그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차는 뭐 좀 더 주행 차량이 좀 더 많고 또 아니면 선택 사양이 좀 더 적고 뭐 하다면 그런 걸 서로 비교하는 거죠. 75만 원을 가지고 내 차 거래된 차량과 내 차를 비교를 해서 그 좀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좀 더 올라가는 것이고 또 좀 더 주행을 덜 했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뭐 주행거리가 내 차가 더 많다 그런다고 하면 75만 원짜리 이 거래 사례에서 내 차는 70만 원으로 거래되는 그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즉 거래된 가를 가지고 그것을 비교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수익 방식은 이 자동차를 렌트를 하거나 할 때 들어오는 현금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례를 통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해서 3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수용 방식이라든가 환지 방식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개별 법에서 또 평가하는 방법들 기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 평가는 예를 들어 공용 수용 방식에서의 기준일과 또 평가 방법과 또 환지 방식 또 환권 방식에서의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부동산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에서 투자를 할 때 얼마만큼의 가격이 산정이 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 이 감정평가의 기법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평가가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또 조성된 토지들은 어떻게 산정이 감정 가격이 산정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각 개별법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그 근거 법령 그리고 절차, 왜냐면 절차를 알아야만 이 그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조만간 또 뵙게 될 거니까 부족한 부분은 뵙게 되면 또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화를 주셔서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시킨 이 다음에 보게 되는 이 부동산 개발의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의 방법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숙지를 좀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이 개념이 잘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대부분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절차상에서 감정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